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작게 시작해서 잘 되면 키우면 되겠지. 입지가 좀 안 좋아도 서비스로 승부하면 되겠지. 24인 정도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만약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는 창업과 동시에 승패가 90%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지를 선택하고 어떤 규모로 시작하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오픈하는 순간부터 이미 5년, 10년 후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자영업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처럼 오픈하고 장사가 안 되면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마케팅을 강하면 되겠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수가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교양 주간보호는 수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어르신 한 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 비급여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아요. 둘째, 정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5인으로 신고를 하면 25명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잘 돼서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면적이 부족하면 불가능합니다. 확장 이전도 쉬운 게 아니고요. 셋째, 입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하고 나서 여기는 어르신이 안 계시네, 이거 안 채워지네 깨달아도 늦습니다. 이미 시설, 인테리어를 다 해버리고 집기, 빗분 다 넣어놨으니까, 시설 투자를 다 해버렸으니까요. 인테리어 설계도 했고 내부 설계도 했고 어르신의 제공할 서비스도 초반에 기획해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서 제대로 된 구획에서 제대로 된 그 규모로 주간보호센터를 창업을 한다면 아직까지 폐업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창업과 동시에 승패가 90%는 결정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의회가 지난 10년간 100군데가 넘는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했지만 이 구조를 지킨 곳 중에서는 단 한 번도 폐업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같이 자본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게 만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실패 확률이 뚝 떨어지는 사업이 바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내 이 큰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실패 확률이 뚝 떨어지는 사업이 바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입지를 선정하고 적정 규모를 확보하고 수익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이 몇 억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을 모르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단순히 노인 사업이 좋으니까 그냥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자, 24인 이하로 작게 한번 시작해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능하면 40인 이상, 만약에 진짜 가능하면 45인 이상 규모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되게 인기 있는 그런 규모가 있잖아요. 24인에서 37인 정도를 대부분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를 많이 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는 규모였죠. 예전 저희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 당시 24인으로 시작한 센터와 45인으로 시작한 센터를 비교해 보면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간보호는 입지와 규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천 박사님,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큰 규모는 부담스러워요. 작게 시작해서 잘 키우면 안 되나요? 이거 제가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생각보다 어르신을 채우는데 이게 걸러서 받아야 돼요. 이게 걸러서 받는다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정말 수익 구조를 위해서는 튼튼하게 어르신을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오게끔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원 채우는데 24인도 오래 걸리고요. 확장을 하려고 해도 상황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런지 이 확장에 대한 거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비교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45인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4인 월수익 구조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건비 비율이 직접비, 간접비
다 포함해서 모든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한 75%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죠. 24인은 요양보다 3명만 있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원활한 운영 위해서 가산을 받아서 한 명 정도 더 뽑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025년 현조에도 인건비는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수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 비율 규제가 점점 더 뭔가 이렇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정책적으로 뭐가 좀 바뀐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대표님이 느끼기에 수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좋은 입지에서 어떤 서비스로 수익을 감당할 구조를 딱 정해서 만들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내가 수익을 이 정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음부터 구조를 잘 만들지 않으면 답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4대 보험료도 오르죠. 근데 그 수가는 뭐 정책상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이 구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년 뒤에는 현재 순이익도 지키지 못하겠죠. 실제로 지금 폐업하는 센터들 보시면 대부분 20인 미만 소규모 센터가 많습니다. 예. 대규모에서 폐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물론 뭐 못 채워서 폐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에 때문에 이제 큰 규모에서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잘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에서는 확장을 하려고 해도 이 순이익을 모아서 그리고 내 월급을 모아서 돈을 만들어야 확장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작게 하신 건데요. 그렇죠? 근데 2, 300만 원씩 모아서 확장을 한다? 거기다 대표님 월급까지 내 생활비까지 모아가지고 확장을 한다. 요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45인 센터 월수익 구조를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출렁거리는 건 있지만 일반적인 정도 보수적으로 좀 넣어본 거예요. 같은 요양보호사를 한 뭐 아까보다 2배 정도 되죠. 한 6명, 7명을 쓰더라도 45인 규모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전체 다 합쳐도 65%로 떨어집니다. 10%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인건비만. 이 10%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생존과 폐업의 차이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20인 미만 센터는 버틸 여력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지죠. 근데 45인 센터 그 이상 되면 충분히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변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초기 투자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45인 하려면 보증금도 많이 들고. 네, 이해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이 드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45인 규모 창업에서는 20인 때보다 당연히 초기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평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평수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 수급자 한 분당 2평씩 늘어나요. 생활실이. 예, 그래서 21명 차이가 나잖아요. 24인하고. 그러면 한 42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실제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24인 대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보증금과 뭐 집기 비품까지 더하면 뭐 1억 원까지 안 들어가겠지만 뭐 거의 1억 원까지도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임대료도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인으로 시작해서 매달 2, 300만 원씩 실제 순수익을 남기다가 결국엔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기 투자금 3억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규모를 적정하게 시작을 해서 투자되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채우는 것도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실제로는 비슷합니다. 해보면 채우는 시간이 24인이나 뭐 45인이나. 근데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투자할 여력이 있어서 그러면 초기 투자금 한 4억 정도 될 텐데 요거는 5년 안에 회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뭐 순이익이 쌓이겠죠. 초기 투자 1억 원 아끼려다가 결국은 3억을 잃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주간보호센터는 입지와 규모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의미입니다. 90%는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24인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영상들도 제가 리뉴얼해서 찍어 드렸었죠. 다만 추후에 언제라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작하셔야 정책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입한다면 소규모로 진입할 때도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24인인데 아무 색이 없는 무색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뭐 바닥 장판만 깔면 되겠지 이런 주건부를 한다면 시작과 동시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자 중에는 너무 큰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보는 것처럼 아담한 주간보호센터를 찾는 보호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집 같은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인지가 떨어질수록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려면 24인을 하더라도 적절한 투자와 타겟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음 자체는 큰 규모의 주간보호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24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면서도 그 센터의 매출은 30인 이상의 주간보호센터 매출을 내시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워낙 오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딱딱 맞춰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명확한 컨셉과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치매 어르신만 전문적으로 모실 거예요. 치매 전담이에요. 뭐 이런 거. 우리는 재활 특화 프로그램으로 집 같은 곳이지만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의 호텔 같은 주간보호센터예요. 규모는 작지만 정말 우리가 프리미엄, 정말 이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프리미엄 홈케어 스타일로 모시겠습니다. 뭐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타겟과 전략이 있다면 24인이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렁거리지 않는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뭔가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뭐 최소 기준만 지키는 것보다 적절한 투자, 그다음 명확한 타겟팅, 차별화한 서비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작으니까 아담하겠지, 작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관리하기 편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무색의 24인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잘못하면 실패가 확정된 출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45인 이상 주간보호센터는 투자가 더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표준 전략이고, 24인 특화는 고난이도 전문가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이 원래 예를 들어 방문영을 하시던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해가지고 24인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다만 부담스러운 거죠, 주간보호를 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45인 이상 표준 전략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주간보호센터에서 입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일반 자영업은 입지가 안 좋아도 그냥 뭐 배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뭐 물론 일부 온라인 마케팅도 가능하지만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오시는 곳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보호자분들이 실제 이 부분들을 좀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좀 모시려고 하고 그런 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입지가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곧 상권입니다. 좋은 입지의 3대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가? 차량이 진입하기 쉬운가? 송영 때문이죠. 주차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가?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또는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그리고 1층, 2층인가?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에요. 제가 1층, 1, 2층이라고 했지만 뭐 3층 이상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딱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입지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둘째, 대상 인구입니다. 반경 10km 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특히 75세 이상, 80세 이상이 얼마나 계신가, 이런 거 통계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등급자는 70세 이상이 65세 이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의료기술 발달로 이제 60대에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또 입지 중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 아파트는 어르신 밀집도 높죠. 특히 구축, 이런 거.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복지관이 근처에 있는가. 딱 봐도 노인이 많은 지역인가. 이런 것들이 대상 인구예요. 세 번째, 경쟁 밀도입니다. 반경 5km 이내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나 되나. 그리고 그걸 거기서 몇 개가 되는 것에서 끝내면 안 돼요. 그 센터의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포화 상태는 아닌가? 경쟁센터가 지금 신규로 만든 데는 몇 군데나 되지? 여기 비어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지? 병원 대비 채워져 있는 건 몇 프로나 되지? 그리고 이 센터들이 내가 저 센터들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수준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입지는 이미 선점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초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5년 현재도 좋은 입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료 상담을 하다 보면 입지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저 이런 자리를 왜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어요. 네. 예. 일단은 이런 경우가,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존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뭐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주간보호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건물들도 모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대로 입지 분석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내가 하면 저 시설보다는 잘할 수 있겠네 하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간보가 많은 곳인데도 기존 시설 중에 경쟁력이 많지 않은 그런 센터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도 내가 들어갔을 때 정말 거기서 좀 더 비교 경쟁력이 있다면 그러면 도움이 되죠.
두 번째, 폐업하는 다른 업종의 자리. 코로나 이후로 많은 학원, 음식점, 뭐 큰 대형 사무실 폐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간보호센터로 이 전환하기에 괜찮은 좋은 입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주간보호센터가 폐업한 자리들도 상당히 나옵니다. 세 번째, 신도시 개발지역. 뭐 이 신도시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개발지역 막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뭐 아예 뭐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곳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 입지에 들어가면 선점은 되지만 안정될 때까지 버틸 힘이나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어쨌든 추후에는 버티기만 한다면, 마케팅이 잘 된다면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 여기 되네, 너무 많네, 뭐 이게 아니고 좋은 입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괜찮아 보이네 하고 귀찮다고 그냥 계약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두 푼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 입지 분석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일단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예, 그 주소를 검색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동이 있잖아요. 그럼 반경 10km 정도 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 통계로에서 해당 지역에 그 걸리는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동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가하고 등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경쟁 센터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지도에서 파악을 해요. 그리고 요 지도에서 파악한 걸 공단에서 뭐 정원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주차 공간, 접근성, 이런 임장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체크를 해도 여러분 기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찾아보니까 좋은 입지는 임대료가 비싸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료 대비 수익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최대선을 좀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공식을 하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최대선입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죠. 이 임대료나 관리비는요. 예를 들어서 45인 센터의 월 매출이 7천만 원이면 매출의 10% 이내로 잡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냥 월 매출의 10% 정도를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로 잡는다. 예를 들어 45인 센터가 7천만 원이면 10%면 700만 원이죠. 임대료, 모든 관리비, 심지어 주차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모든 관리비 합이 700 이내로. 만약에 주위에 이제 좋은 입지를 찾았는데 1000만 원이다. 그 입지는 아무리 좋아도 수익 구조상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입지가 좋다고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입지가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수익 구조에 맞아야 하겠죠. 좋은 입지에서 어떤 서비스로 수익 감당할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주간보호센터는 창업과 동시에 승패가 90% 이상 결정된다. 왜냐하면 수가 구조로 운영되어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고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정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확장이 쉽지가 않고 이 확장을 고려해야 되고 입지가 고정되어서 나중에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보일수록 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한 45인 이상이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인건비 비율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좋은 입지도 찾고 임대료나 관리비도 수익 구조에 맞아야 되고, 물론 뭐 24인 이하의 특화 전략도 가능하나 고난이도니까 이걸 실제로 꽉 채울 때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요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작게 하셨을 때는 확장과 명확한 컨셉, 투자,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만약에 한다 가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요거 제가 자꾸 그 시간을 되게 짧게 두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지금 뭐 입지가 선정된 분들은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드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12개월 전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 자금 계획 이런 것들 한 12개월 전부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12개월 전부터 좀 하고 저희 영상도 좀 보시고요. 10개월 전 입지를 좀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최소 아무리 적게 해도 10곳, 15곳은 물건을 보고 수익성이나 이런 거 잘 보셔가지고 후보지를 한 3곳 정도로 압축을 해주셔라. 그리고 한 7, 8개월 전부터 입지 확정하고 이제 계약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최종 후보지를 방문을 최소 3번 이상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방문해서 주변 환경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전에 전문가 자문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계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6, 7개월 전부터는 인테리어 설계하고 허가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법규 검토나 뭐 이런 동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견적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 4-5개월 전부터는 인테리어 시공하고 그다음에 지정 심사 신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전부터는 서비스 기획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내가 진짜 운영을 하니까 오픈하기 전까지 어떻게 어르신을 모실까? 어느 정도 선까지 할까? 제공할 서비스 메뉴도 좀 구체화하고, 프로그램 스케줄도 그냥 조금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식단 계획도 좀 짜고, 차별화 포인트 딱 설정하고, 그리고 한 2달 전부터 인력 채용, 이게 실제 채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정 심사를 받으려면 인력이 있어야지 어쨌든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 채용도 실질적으로 좀 해보고 자격증도 다 구비를 해야지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뭐 직원 교육을 뭐 관리자단에서 뭐 시설장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시켜서 아니면 뭐 경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모의 운영 비슷하게 좀 해보시고 한 달 전부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물론 뭐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 마케팅은 아니어도 온라인 블로그라도 미리 만들어가지고 좀 글을 좀 쓰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네트워킹. 뭐 지역에 있는 복지관, 뭐 치매 예방센터 뭐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오픈 때까지 꾸준하게 사람들 관계도 좀 유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오픈하고 나면 온라인 홍보들도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시고 현수막 전단지도 배포하시고 그리고 오픈 이후에 3개월 얼마를 채우겠다, 6개월 얼마를 채우겠다, 12개월 얼마를 채우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게 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넉넉하게 지금 아직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분이라면 거의 한 1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랑 상담하시는 건 할까 말까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겠다가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 30분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빨리 창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은 이게 적절한가를 생각하는 시기예요.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할 때 그냥 12개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과 당장 뭐 급하게 오픈하는 것 차이는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같이 창업했던 센터들이 폐업률 0%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언을 해드려도 조언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신 분들은 폐업률 0%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한 수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한 10년 이상 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들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첫 번째. 나는 돈이 많으니까 200인 주간보호센터를 할 거야. 요거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200인 이상은 관리도 뭐 쉽지 않고요. 물론 뭐 다 채웠을 때 직원도 한 30-40명 이상 넘어가죠. 차도 뭐 10대는 기본이고 뭐 15대, 16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어르신 프로그램 개인화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 20분, 30분 이내 거리에서 어르신을 모셔와야지 1시간 거리에서 모셔오면 어르신이 올까요? 이게 오더라도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못 채우면 못 채우는 만큼 공실이라는 점 꼭 기억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45인에서 80인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규모예요. 물론 뭐 좀 예외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닷가가 어마어마한 뭐 좋은 멋있는 바닷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다. 그러면 뭐 규모가 커져도 못 가서 날릴 수도 있겠죠. 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규모는 한 40에서 80인 사이에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 일단 오픈하고 어르신이 안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겠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음식점이 아닙니다. 오픈하고 손님이 안 와서 메뉴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입지가 잘못되면 답이 없습니다. 내부에 어떻게 특화를 할지 정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도 반경 10km 이내에 어르신이 없으면 오실 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수 세 번째. 저는 서비스로 승부할 거예요. 입지는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모시는 거 서비스 내가 너무 잘하니까 직원들 그냥 교육해서 하면 되죠. 서비스 정신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훌륭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어르신이 왕복 1시간 걸려서 오시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탈하게 돼 있어요. 너무 울면 이용을 안 한다는 거, 보호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서비스는 기본이고 입지가 승부처입니다. 24인으로 시작해서 잘 되면 옆 호수 추가해서 확장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여포수가 비어 있으면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지만 비어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 채워지거든요.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생기면 건물이 살아나요, 실제로. 예, 그래서 비어 있어도 임대료 협상이 어려워지고 실제로 노유자 변경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그 사이에 경쟁센터가 생겨서 시장이 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했다가 확장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업을 할 때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지 요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껴야죠. 예, 초기 투자를 아끼는데 아낄 걸 아껴야 됩니다. 이게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주간보호센터 뭐 전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싼 인테리어 업체, 주간보호 전문 중에서도 좀 가격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는 싼 업체에 그냥 해서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오픈 전에 한 2달, 3달, 그리고 뭐 1년 만에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 집기 구매했다가 고장나서 계속 수리한다든지, 뭐 적은 면적으로 시작했다가 확장 못해서 기회가 손실된다든지, 이런 거 아낄 곳과 투자할 곳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으로 뛰어서 내가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마케팅도 좀 돈을 좀 써야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입지, 규모, 인테리어, 그리고 좋은 인력 채용,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요거는 특히 마케팅 영업은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인테리어를 비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인테리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때문에 어르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적정한 인테리어, 예. 그다음에 불필요한 고급 집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새거 무조건 새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해되셨죠? 대신에 초기 마케팅도 너무 과다 지출하면 이것도 조금 아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마케팅이 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5년 현재 주간보호 시장은 어떤가요? 제가 영상도 한번 찍어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까지는 제대로 된 구조로 창업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입니다. 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대비해서 25년 주간보호센터 약 30% 증가했습니다. 점점 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5인의 평균 이 증가할 때 45인 이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예, 공급은 늘어나는데 노인은 물론 뭐 됐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파야 이 등급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정체된다면 좋은 입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내가 고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좋은 입지를 계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창업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불안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자꾸 찍는 건데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지정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시작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한다 이겁니다. 지금이 10월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6년 1월, 2월 달에 건물을 이제 계약하고 뭐 6월에서 10월 사이에 오픈을 한다. 예, 그렇게 하면 골든타임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12개월 정도 준비하고 지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서 시작해도 늦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마음먹으시라고 이 영상 찍은 게 아닙니다. 급하게 3, 4개월 만에 작업해서 실패하느니 한 12개월 제대로 준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되고, 입지 규모, 전략,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갖추시면 5년, 10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엑시트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40인 이상의 표준 전략으로 갈 것인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24인 소규모로 하더라도 특화 전략으로 차별화된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확장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명확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색의 평범한 접근은 규모와 상관없이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응원합니다. 창업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예,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창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료 상담도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